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셋째 주 종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구모를 망한 이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할 건데, 정말 많은 망한 사연들이 들어왔어요. 이래서 망했고 저래서 망했고, 고3인데 망했고, 재수했는데 망했고, 삼수했는데 망했고, 군대 갔다 왔는데 망했고, 뭐 망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물론 저 사람 들으니까 다 망했나 봐. 그건 아니에요. 성적 오르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건 제 자랑이 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구모를 망한 이들을 위하여.'라는 이 제목이 저는 참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이 구모를 망한 이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말하기도 싫어, 수능을 망한 이들을 위하여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 우리는 그냥 구모 한 번 망한 거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만 생각하자. 구모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공부 방법적인 측면은 이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공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여기 1번 써 놓은 게 뭐예요? 미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쯤은 지금 이 국어 공부에 미쳐 있어요. 성적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 자체에 이렇게 미쳐 있어요. 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거기에 약간 중독돼 있어요. 쩔어 있어요. 계속 텍스트 보고 싶고, 그 기출 텍스트와 문제를 한번 더 연결해 보고 싶고, 그래서 뭔가 뭐 깨닫고 싶고, 이 깨달음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싶고, 수업 시간에 구지 엄마 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하려고 열심히 애써 보고, 막 그렇게 국어 공부에 미쳐 있어요. 정말로 미치면요, 일단 첫째, 불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할 틈이 없어. 뭐 공부에 회의감? 수능을 못 볼 것 같다는 두려움? 이 끼어들 틈이 없어. 지금 우리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로 인해서 현재의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어 공부에 미쳐버리는 거. 국어 공부에 미쳐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부에 미쳐본 적. 공부 자체가 주는 그 쾌감에 빠져본 적. 결과를 의식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전 좀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수능 1 기입니다. 제 한 학년 선배들은 수능을 안 받고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약간 암기식 시험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대입 시험을 바꾼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수능 봤던 해가 수능 첫 해인데, 첫 해 때 첫 해니까 애들이 수능을 모르잖아. 그래서 수능을 6 월인가 7 월인가 한번 보고 11 월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2번 본 거지.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었고, 모의고사로는 충분히 갈 점수가 나왔고, 저희 집안 최초로 그 대학 가는 사람이 저일 거라고 뭐 사촌 형의 누구의 누구까지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 모의고사 보면 가고 남는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첫 번째 수능을 망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육모가 6월 모의 수능이 아니라 그냥 6월 수능인 거야. 그리고 11 월에 수능 한 번 더 보고. 근데 6월 수능을 망한 거야. 얼마나 망했냐면, 저희 때는 총점이 200 점이었어요. 총점 200 점에 한 155 점에서 160점 정도 나오면 서울대 간다 그랬어요.
근데 제 점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마지막 모의고사 대비 30점이 떨어졌어요. 6월 수능 때. 200점 만점인데 서울대가 150, 160이면 가는데 어쨌든 자기 점수보다 30점이 떨어졌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뭐 400점 만점이니까 단순하게만 곱해도 60점 떨어진 거죠. 모의고사보다 60점 하락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면 지금 입장으로 치면 원점수 기준으로 모의고사보다 한 100점 떨어진 거지. 한 380점 받던 아이가 280점 받은 거예요. 원점수 총합을 치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은 다 끝난 거야.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정말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친구들은 그 6월 수능 때 점수가 대부분 10점에서 15점 이상 다 올랐어.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었던 거야. 근데 저는 1교시에 국어에 문학 문제 풀 때 멘탈이 나가가지고 1교시 망하니까 2교시 망하고 3교시 망하고 특기평가 뭐 안 들리지.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딱 왔는데 너무 어려서 왔는데 애들이 다 쉬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6월 시험에서 자기 최고 점수를 받은 거야. 저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반에서 제가 1등 하긴 했어요. 저희 그 국어 점수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근데 국어 점수가 좀 떨어져도 나름 반에서는 제법 잘 나온 편이었어. 근데 어쨌든 친구들은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 점수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 절대 못 가. 다 때려칠까 했는데 11월에 수능이 한 번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마음 다섯 장. 엄청 울었거든요. 수능 본 날. 채점하면 우리 때는 채점을 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수능이 끝난 날 저녁 때 EBS TV, EBS 선생님이 나오셔서 정답을 불러줘. 그럼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채점하는데 눈물이 뚝뚝 받아본 적 없는 점수가 나왔거든. 어머님도 누나들도 이제 기대하고 옆에 앉아 있다가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한 명씩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채점하다가 더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채점을 그냥 멈추고 그냥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 책상 위에 딱 써 있었어. 하면 된다. 찢어버렸어. 진짜 빡! 되긴 뭐가 돼! 막 울면서. 여러분이 요새 느끼는 나 공부에 배신당했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이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느낌이겠죠. 한 주는 좀 방황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었는데 저를 너무 이뻐하셨거든요. 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국어 잘한다고 특히 이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국어 점수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의도하신 건 아닌데 그 실망한 눈빛. 내가 선생님께 실망을 끼쳐드렸구나. 진짜 그 선생님한테는 잘 보이고 싶었거든. 그 고3인 저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시름 앓고 있는데 뭐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 친구들도 말도 안 걸어. 제 점수 다 아니까. 광일이 망했대.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몇 달 뒤에 수능이 있으니까 4달 뒤에 공부하자. 마음 먹고 공부를 딱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저희 반에서 저만 공부했어. 아니 다들 너무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수능 다음 날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애들 채점하고 있는데 공부가 되겠어? 막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간다는 둥, 뭐 이제 뭐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겠다는 둥, 친구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전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그 시험지들, 그 공부하는 책들 다시 꺼내고 다시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고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분석하고. 근데 교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한 3 주간 막 그 부정의 감정에 휩싸였었어. 막 시험 잘 봤다고 성적 올랐다고 그 까불대는 친구들을 막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다음 수능이라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짜증 내고 뭐 16 살짜리 뭐 남자인데 뭐 욕 안 했겠어요. "매매매매매." 뭐 막 욕하고 "좀 제발 조용히 좀 하라." 그러면 막 뒤에 있는 이제 어둠에 그 애들이 "너나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또 나오고 깨깽거리고 막 하여튼 그랬었는데 3 주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6월 수능 망한 거, 그 이후에 이렇게 시끄러운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참고로 저희 때는 뭐 학교 째고 독서실 갈래요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니까. 무조건 학교에 있어야 되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8 시쯤 학교 가서 3 시에 정규 수업 끝날 때까지 그냥 엄청 시끄러워. 선생님들도 안 들어오셔 이제 수능 끝났다고. 다음 수능도 있는데. 그냥 모든 시간 자율학습이야. 가끔 담임 선생님만 좀 들어오시고 담임 선생님도 들어오시면 그냥 농담 따먹기 하다가 나가시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공부하는 혼자만. 아 너무 외로웠죠. 진짜 그 고독하게 공부한다는 게 뭔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낀 게 6월 수능 보기 전엔 약간 그 불안과 걱정에 되게 휩싸여 있었거든. 그래서 시험을 망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를 다시 복기를 해 보니까 이게 틀린 문제가 아니었어. 쉬운 시험이 맞았어. 근데 시험 볼 때 멘탈이 나가 버리니까 난독증 오지, 결정 못 하고 미루지, 시간은 없지. 그럼 멘탈 더 나가지. 상황은 더 악화되지. 그랬던 거지 시험 자체는 쉬웠던 거야. 그럼 내가 원래 목표로 하는 대학 가고도 낳는 점수가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정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를 그냥 정상적으로 풀어서 맞췄다면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보다 한 5점 정도 10점 정도 더 나오는 점수 맞았던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지. 근데 그 혼란스러운 교실에서 그 시끄러운 교실에서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교실에서 혼자 공부에 빠져 있는데 어 갑자기예요. '내가 되게 몰입하고 있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뒤에서 우유팩 갖고 야구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든 게 그냥 귀로 안 들어와. 뇌가 그것들을 그냥 의식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망했던 시험을 복기해 보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해 본 뒤 그냥 그것만 하고 후회 없이 11월 수능을 보자. 그래서 그거라고 설정한 그 공부 목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신경 썼어요. 근데 해 보니 생각보다 공부가 잘 되는 거야. 6월 수능 보기 이전의 공부는 공부 같지가 않아. 그건 그냥 공부를 하는 흉내를 낸 거야. 뭐 나름 문제 풀고 채점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 6평이 아니지. 6월 수능을 망하고 나서 11월 수능을 준비하면서는 좀 제가 바뀐 것 같아. 그 한 번의 시험의 폭망이 많은 걸 깨닫게 해 줬어. 근데 그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주변의 상황 또는 나의 심리적 상황을 신경 쓰는 순간 내 공부가 며칠이라도 망가질 수 있고 그 며칠이 쌓여서 결국 수능 시험 날 다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6월 수능 보기 전에 했던 공부는
공부하는 신용이었던 거고 지금부터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미친 듯 해 보자.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인지가 안 돼 주변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 거지. 특히 수학 풀 때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국어 할 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좀 친구들이 착했어.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이렇게 친구들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됐다 쟤.' 뭐 이런 분위기다가 '우리 너무 심하게 떠들지는 말자.' 뭐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 봤자 뭐 그 당시 아이들이 뭐 얼마나 뭐 친구를 배려해 주겠어. 시끄럽긴 했지만 조금 교실은 6월 수능 직후보단 좀 조용해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공부에 몰입을 했고 7 월이 되니까 방학을 하고 방학 때 또 한참 그렇게 몰입해서 공부했고 이제 9월 되니까 이제 찬바람 지금처럼 슬슬 부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됐냐면 11월 수능을 잘 볼 거라는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지만 6월 수능 망한 걸 극복할 수 있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라도 후회 없이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력적으로 좀 이제 어렸을 땐 되게 체력적으로 강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아픔, 다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살이 삐쩍 말라지게 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나는 체력적인 이게 한계가 있어서 몸 쓰는 일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평생 공부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6월 수능 이후 이렇게 다시 11월 수능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하니까 어떤 자신감이 좀 생겼냐면 내가 비록 11 월에 수능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1월 수능을 못 보고 성적이 행여나 안 나와도 전 어차피 국어 교육과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의 국어 교육과를 설령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국어 교육과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설령 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목표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9월 달 들면서 굉장히 저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11월 수능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했던 건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미친 듯 공부해 보니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고 이후에 수능이 아닌 다른 제가 이제 국어 교육과 가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확신도 들고 나중에 제가 가르칠 학생들한테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면 되는지 또 수학 공부를 하면 되는지 또 수능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막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그런 거죠. 뭐 꼭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나오지 않아도 좋은 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그 온몸을 휘어감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긍정적 감정으로 없어진 게 아니야. '나는 11월 수능은 잘 볼 수 있어.'라는 낙관 기대 이런 거 없었어요. 어차피 한 번 망한 놈인데 또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 근데 그 공부에 완전히 미쳐 있는 상태에서 그 나오는 그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도파민이겠죠. 그 쾌감. 나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다는 그 즐거움. 꼭 학벌이 다가 아니다. 국어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꼭 그 앞에 붙는 대학교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그 국어 교사가 어떤 선생님이 좋은 국어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엔 막연했던 게 공부를 해 보니 '아 이런 걸 알려줘야 좋은 국어 선생님이 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이 드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회의감, 막 그 불안, 두려움 싹 사라졌어. 수능 전날 6월 수능 보기 전에는 굉장히 잠을 못 잤거든요, 불안에 휩싸여서. 근데 11월 수능 보기 전에는 전날 밤에 잠을 되게 잘 잤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러 갔는데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시험이 정말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된 거야. 그래도 기대를 했을 거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시험장에 딱 갔는데 애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6월 수능을 잘 봤기 때문에 11월 수능을 안 본 애들이 되게 많아. 오히려 잘 됐어 하고서 이제 1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웬걸 이거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판단이 바로 딱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멘탈 유지를 했어. 멘탈 나가면 끝이다. 어떻게든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 때 아마 60 문항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시간 안에 60 문항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1 교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웃긴 게 망한 6월 수능은 기억이 아직도 나. 근데 9월 수능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수학도 문제 딱 봤는데 이거 검사할 거 아니에요. 막 도형이 있고 한데 수학 공부할 때 '아 이런 건 정말 너무 어렵다는 게 막 그쪽에서 와르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느낌은 왔어요. '또 망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6월 수능 때는 1 교시 때 그냥 끝난 거야 나는. 근데 9월 수능 때는 1 교시를 버텼어, 망한 거 알면서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시험이 그냥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어려웠는데 풀만 했어요. 틀린 문제는 틀렸지. 그리고 영어로 딱 넘어갔는데 6평 때는 듣기 평가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 6월 수능 때. 근데 11월 수능 때는 듣기 평가가 약간 심리적으로는 힘들었는데 막 잘 들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희 때는 사탐 가탐을 다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가탐을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또 그 사가탐은 비교적 쉽게 나왔어.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6월 수능과 11월 수능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EBS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평균이 한 15 점에서 20점 정도 떨어질 것 같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었다. 근데 채점을 해 봤어요. 6 월보다 10점 정도 오른 거야. 6월 그러니까 6 월은 완전 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10점 올라봤자 어차피 원하는 대학은 못 가. 그러니까 그 11월 수능을 봤던 멘탈로 6월 수능을 봤다면 또는 6월 수능 이후 11월 수능까지 공부할 때 그 정신으로 한 2 월부터 6 월까지 공부했다면 아예 대학은 아예 바뀌었겠죠. 그리고 제가 원래 목표했던 대학을 당연히 갔겠죠. 근데 지금 얘기할 때 뭐 제가 얘기하는 상황에서 뭐 후회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죠. 물론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더 많은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훨씬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점수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 저만 11 월로 수능 그러니까 대학 입학 원서 쓰고 친구들은 다 6월 점수로 대학 원서 썼어요. 그게 훨씬 점수가 높았으니까.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면서 이제 임용고사라는 걸 봐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야. 근데 그 7 월, 8 월, 9 월, 10월 4 개월 동안 공부했던 그 힘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됐어. 내가 비록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도움이 된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깨달았거든. 그래서 너무 임용을 잘 봤어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그때 고3 때 친구들 놀 때 혼자 미친 듯 공부한 게 맞았구나. 확신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깨우친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친해지게 됐는데 어 이번 구모 성적이 어떻게 나오셨든 일단 여러분한테는 수능이 아니잖아. 저는 쫄딱 망한 게 수능이었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미쳐야. 뭐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6월 모의수능 망하고 생긴 병이 그러니까 뇌는 공부에 몰입하고 있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도파민이 나오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한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하루에 한 번은 구토를 했어요. 근데도 막 미친놈처럼 으악 으악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도 이거 빨리 하고 빨리 가서 뭐 봐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 머릿속에. 그 몸이 완전 망가진 거지. 물론 수능 끝나면 그냥 나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그게 성적에 대한 문제든 뭐에 대한 문제든 한 2달간만 공부에 한번 미쳐 보셔라.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나요? 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근데 제가 경험해 보고 가르쳐 보고 확연하게 깨달은 건 누군가는 수능날 대박을 치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성적표를 받아오지 얘가? 교사할 때 그런 충격을 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걔네들은 대체로 9 월, 10월 달에 공부에 미쳐 있던 애들이에요. 자기의 성적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고 고민이 많겠죠.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하느냐 이런 거에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 무슨 사설 콘텐츠를 풀어야 되냐. 친구는 뭐 풀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풀고 있어. 불안해. 친구는 무슨 주간지 풀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하고 있어. 불안해. 이건 이미 공부에 미쳐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시중에 넘쳐 흘러나는 그 사설 모의고사들, 사설 콘텐츠들, 그 수많은 인강들 아니면 형강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여러분의 올해 수능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닐걸요. 여러분의 올해 수능을 결정하는 건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이 공부에 내가 얼마나 푹 빠져 있느냐. 그럼 수능 때 이게 2달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수능 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멘탈이 유지가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요. 미쳐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들이 뇌든 심장이든 좀 있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흔히 말하는 얘기로 몰입.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몰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하지만 그거는 6 월, 7 월, 8 월의 공부고 수능을 향한 공부 이제 10 월, 11 월의 공부는 몰입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까먹어야 돼.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하면 몸이 좀 상할 수 있어요. 저도 몸 완전 망가져서 수능 치르고 그냥 며칠 누워 있었거든. 근데 결과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 안 했어요.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 품지 않았어요. 그냥 이 공부를 하면서 그날그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 마냥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한 2 달 공부에 미쳐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지만 늘 3 등급이에요. 시험을 볼 땐 왠지 잘 본 것 같은데 채점만 해 보면 늘 3 등급이에요. 이제 저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공부하기도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연이 너무 많았어 이번에. 정말 힘드시겠죠. 공부에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 '그냥 나는 국어는 안 되나 보다. 그냥 내 머리는 공부 머리가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들면 이 공부에 바친 시간, 나의 노력, 또 돈, 부모님의 그 소중한 돈, 재수 삼수한다고 쓴 돈, 시간, 에너지,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했던 것들 다 기회비용이잖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공부는 그냥 산으로 가 버립니다. 어 여러분이 고3 이든 N수생이든 심지어 성인이든 한 번은 '내가 미쳐서 공부해 봤다.'라는 느낌. 그 공부를 빠져들어간 상태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 그러니까 단지 '이 지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미쳐 있는 상태가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런 학생들이 제 수강생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 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뭐 1월 달부터 쭉 들은 거야. 1 월, 2월, 3 월, 4 월에 들을 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갔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능 국어랑 좀 달리 얘기하기도 하고 좀 황당한 얘기도 하고 뭐 진도도 느리고 그래서 관두려고도 했었대. 근데 인제 뭐 누나가, 형이, 언니가 제 수업을 듣고 수능을 너무 잘 봐서 하도 빠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냥 온 거야. 이 현강 학생 얘기예요. 근데 육모를 못 본 거야. 그래서 진짜 나 이 학광에는 안 들 거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뭐 가족들이 푸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닌 거지. 이번 구모 때 걔가 6평 대비 28 점인가가 올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구모 한 3주 전쯤 그 아이랑 상담을 했는데 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차피 올해 수능은 자기가 못 볼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재수를 생각한 거죠. 부모님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육모를 너무 망해서 그러고 나니까 공부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지면서 조급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조급해지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들이 잘 들리고 그 상태로 기출을 또 보고 수업 듣고 기출 보고 수업 듣고 기출 보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매주 느껴지더래요. 물론 이 학생 그렇게 20 몇 점 올랐다고 해서 1 등급 아니에요. 2 등급입니다. 근데 이 학생한테는 기적 같은 등급이 나온 거야, 점수고. 근데 저는 이 학생은 수능 때 98 아니면 100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본인의 계획과 달리 올해 대학을 가 버릴 수도 있어. 물론 수학이 변수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 국어 얘기하는 거니까. 무언가 여러분을 옥죄고 있다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은 그러니까 수험 생활 이제 남은 2달 동안 '좀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다. 마음이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고통은 그냥 필연적인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고통의 성격이 실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수능을 하는데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집중을 방해하는 공부냐 아니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딸려오는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고통이냐 후자의 고통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적 향상통이라고 제가 써 놨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향상되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의 몰입을 미침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부수적인. 한 10년 뒤에 생각해 봐. 지금 뭐 심각한 고민 그 고민거리나 되나?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문제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내려놔라. 내려놓고 몇 점 올려야 돼. 몇 등급 꼭 받아야 돼. 그런 거에 너무 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롯이 공부 그 자체에 미쳐 있는 상태가 한번 돼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 해 드리는 게 좀 더 귀에 와 닿겠죠? 어 앞으로 하루에 4 시간씩은 국어 공부해. 2 시간 독서 반드시 해 주고 문학은 1 시간 정도 하는데 하루는 기출, 하루는 EBS 이런 식으로 하고 사설은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뭐 하고 어디 게 특히 좋으니까 어디 사설 보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어 이 더 와닿을 수 있겠지만 수능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결코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들을 땐 좋죠. '아 저 사람이 다 안내해 주는구나. 오케이.' 근데 제가 이렇게 안내했어요. "하루에 4 시간을 국어하세요. 2 시간은 독서, 1 시간은 문학, 1 시간은 선택." 했다고 해 볼게. 근데 이 2 시간의 독서를 할 때 미치지 않고선 이 2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 사설 모의고사 풀 때 미치지 않고선 사설 모의고사 일 주일에 한 번씩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적인 측면보다 좀 더 근원적인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해라. 그럼 뭘 갖고 할까요? 그래 미쳐 볼게요. 뭘 갖고 미쳐 볼까요? 제가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기출하라고 하겠죠.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설 콘텐츠.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수능 1 등급 막 원점수 100점 맞는데
뭐 도움이 안 될 리는 없겠지만 걔가 결정하진 않을 거예요. 남들이 뭐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유행이라고? 막 엄마들 사이에서 뭐 누가 뭐 해 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으니까 너도 그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출 갖다 놓고 기출에 미쳐 버리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9월 모의 수능 봤는데 나 화작인데 화작에서 3 개나 틀린 거야. 어쩌지 이럴 시간에 화작 기출문제 앞에 갖다 놓고 도대체 최근 3 년간 6월 9월 수능 평가원 시험에서 화작 기출을 어떻게 냈는지 진짜 외울 정도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겠어.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내가 기출임에도 다시 봤더니 이건 어려워. 그럼 왜 어려운지. 그럼 이게 안 어려우려면 그 대화를 읽을 때 또는 가 플러스 나형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지. 인강으로 누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문학이 어려웠어. 현대소설 너무 어려웠어. 그럼 최근 몇 년간 현대소설 갖다 놓고 파보는 거야. 그리고 분석을 해봐. 이번 9월 모의 수능 때 나온 두 출발이 염상섭의 두 출발이 거기서 물어봤던 문제들이 지금까지 평가원이 냈던 문제들과 누군가는 사설틱하다 그러는데 아예 다른 거냐. 평가원이 나는데 어떻게 사설틱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에 미쳐보는 거예요. 두 달이면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고3도 가르쳐보고 N수생들 중에서도 2월 말에 시작하는 N수생, 반수생, 뭐 군대 갔다 와서 8월부터 공부 시작한 애들 다 봤거든요. 공부한 시간 대비 성적 향상이 제일 좋은 애들이 누구냐면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러니까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그저 그렇게 공부한 애보다 7월에 시작해서 늦었어. 난 남보다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겠어. 얘네들이 미친다니까 공부에. 딴 생각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반수학생들이 훨씬 시험 잘 보는 이유를 걔네는 원래 공부 잘해서 그렇다고.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반수생들이 왜 수능을 잘 보냐면 늦게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공부 외에 딴 거를 생각한다는 건 그냥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부에 미쳐서 수능을 잘 보는 거거든. 그럼 1월부터 공부 시작한 저는 바본가? 아니야. 공부가 한 게 어디 안 갔거든. 근데 아직 제대로 미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능이 안 보이는 거야. 한 2달만. 진짜 2달만. 공부에 미쳐보세요. 그러면 수능 시험 날 묘한 현상이 2개가 나타날 건데 첫째, 약간 포기한 상태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2번째, 답이 이상하게 잘 보일 거예요. 공부에 미쳐 있잖아요. 국어적 감이 극대화. 그러니까 제일 속상한 게 그거잖아. 시험 볼 때 나는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답이 아니야. 근데 정말 한번 제대로 빠져서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내가 생각한 게 답이야. 근데 묘한 건 뭐라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긴 좀 힘들어. 설명할 시간도 없어. 수능 날인데. 답이면 답 같으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답이라고. 공부에 미친 상태로 수능 보면. 수능 날 시험 마지막 답안지 제출하고 거의 탈진 상태가 돼서 쓰러져요.
내가 몸이 맛이 갔구나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답안지 내는 마치 마라토너가 그 맨 마지막 42.19km를 뛰고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팍 쓰러지는 것처럼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오늘 하나하나 답을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여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질문을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정 시간 자기가 틀렸던 문제, 약한 파트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질문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현대소설 망했는데 어쩌면 좋아요?가 아니고 현대소설 망해서 정말 미친 듯이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 계획이 맞을까요? 그거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공부 환경이 그렇잖아. 너무 떠먹여 주는 거잖아.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건강해지지도 않아. 2달 동안 여러분이 정말 미친 듯 공부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공부 방식과 수능 전략을 세워보는 거지. 물론 중간에 구주연마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단서가 될 거예요. 그냥 허투루 하는 수업 아니거든요. 수업을 진짜 몰입해서 들어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한 상태로 수업을 듣는다면 수업 시간 하는 얘기들이 절절하게 울리면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내가 망한 이유가 뭘까? 둘 중에 하나겠죠. 공부를 잘못했거나 시험을 못 봤거나. 공부를 잘못한 건 공부 방법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 미치지 않았다. 한번 미쳐 보시고 그럼 이제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럼 내가 왜 시험을 못 보지? 그럼 이제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면 시간 관리가 잘 됐느냐? 시간 관리가 안 됐으면 시험 그냥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사람이 알려주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2달 동안 결론이 10월 말에 나와도 된다니까. 10월 말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다 수능날. 그래서 한 십몇칠 공부하고 수능 보는 거야. 걔는 수능 잘 본다니까.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이 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잘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못 볼 수도 있는 거야. 공부할 때 누가 뒤에서 불러. 광일아, 광일아. 그게 안 들려야 돼. 생각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놀자. 안 들려요. 정말 그렇게 공부하시면 수능에 대한 여러분의 지금의 고민의 95%는 다 해결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들을 읽어보면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었지만 다들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힘들어하는 거 대비 결과가 그 힘듦을 좀 아깝게 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하는 순간에 나의 집중이 중요하다.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방법적인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연 중에 뭐 MBTI가 궁금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있죠. 이번 주에 참 독특한 게 이런 표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급동이 와서 시험이 너무 힘들다는 학생이 무려 4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이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의사와 상담하세요. 음.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수능 9 등급 받았고 육모 5 등급 받았고 구모 3 등급 받았대. 칭찬해 달래. 칭찬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뭐 군대까지 갔다 온 학생인데 그러면 이거 9, 5, 3 그럼 이제 1 등급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갖자고. 뭐 어쨌든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뭐 지금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너무 빠져서 너무나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 왜 망했는지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공부에 완전 빠져들어가서 그 안에서 해결책도 찾아보고 그 해결책이 늦게 나와도 상관없다. 해결책이 찾아지면 그 해결책 갖고 수능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은 2달 동안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봐야지 이 느낌이 아니라 남은 그 2달 동안 후회 없이 공부하자. 그 수능은 그냥 하늘에게 맡기자. 편안하게.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편안한 잠자리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